네, 예, 경기 지역 후보 영상으로 저희가 칸막이 영상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후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가 주목하는 10명의 후보들을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후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관악구에 오래 살아서 관악갑의 그 유종필 지역구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종필. 예. 이분은 이제 그 재선 구청장 하고 그때는 이제 그 진보 정당 계열에서 네. 이번에 보수로 넘어온 대통령 선거 때 네네. 한마디로 이제 기순 용사죠. 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민주당 후보 박민규 네. 이자가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박민규 이분이 이거 73년생인데 네. 김건태 보좌관으로 이제 정치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서초구 을에 출마했다가 관악으로 왔는데 네. 본인 명의 상가가 11개. 그다음에 이 가족들까지 상가예요? 오피스텔이에요? 뭐 그거죠. 오피스텔? 월세를 한 100만 원 받아요. 관리비하고 이제 월세 85만 원. 이런 게 이제 한 11개 있고 가족까지 하면 이게 80 한 4-5. 글쎄, 뭐 한 80개 되는 모양인데. 예, 84개. 예. 이러면 이게 국회의원 안 하고 임대업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80 몇 개를 가진 사람이 근데 공약을 봤더니 사회적 약자 우리 청년층을 위한 주거 있잖아. 이걸 지어서 그냥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만 원씩 받고 오피스텔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공약은 황당하게 정말 그 청년을 위한 이게 그냥 사회적 주택 이걸 이게 공급하겠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래요. 예, 유종필은 이제 아까 기순용사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쪽 진영에서는 제법 그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예. 국회 도서관장인가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도 뭐 이렇게 별로 튀지 않고 묵묵하게 지역을 잘 다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청장 2번인가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우선 기본 인지도가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상대가 워낙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오피스텔이 80채가 넘는 그 일가가 이런 자하고 붙게 됐기 때문에 한번 힘을 모아서 관심을 가져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이제 관악을에 20년 이상 관악구에 살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제가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이제 그 4, 2, 3 9년을 이제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구는 좀 잘 알아요. 유종필 후보는 이제 옛날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구청장 전에 네네. 한 몇십 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요. 저는 관악구가 이제 그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호남이 많이 떠나고 이제 충청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종필 분이 또 호남 연구가 있잖아요. 그렇지. 상당히 선전할 수 있고. 네네. 거기 관악을에는 정태호라고 있잖아요. 정태호. 옛날에 일자리 그 수석. 네. 정태호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우리 국민의힘의 여성 후보인데 이성심. 이분도 이제 그 구의원을 5선을 했어요. 의장까지 했습니다. 네네. 아, 대단한 후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관악이 옛날에 험지지만 지금은 상당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악 유종필 후보. 자, 다음으로 예. 가보실까요? 예. 그 다음에 이 광진을인데 저하고 이제 그 절친이 한 4분 나왔거든요. 절친한 친구가. 네네. 부산에 이제 그 박성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동기 곽규택. 부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이제 오신한 있고 이제 그 신범철 이런 데 그 친구들 좀 이럴 때 좀 친구로서 이럴 때 홍보해 줘야 되잖아요. 오신한 이분은 이제 그 고민정이하고 붙고 있는데 네. 조금 이게 그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해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지지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고민정 찍겠다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오신환이 바른당에서 이제 그때 원내대표도 하고 네.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그 형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른당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정통 보수층에서 일부 이제 오신환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이런 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많죠. 그분들은 이제 죄를 봐서라도 좀
제가 오신환하고 절친입니다. 네. 제를 봐서라도 이게 오신환 좀 전폭적으로 네. 보수청에서 뭐니 해도 이게 고민정의보다 안 낫겠습니까? 고민정의가 이제 문재인의 숨결까지 느낀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든 이게 고민정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우리 자기가 자유우파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은 고민정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제 투표장에 나가서 오신환 좀 이게 전폭적으로 밀어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바로 이제 그 인천 서구 어린데요. 네. 인천 전체 판세도 이제 그 만만 뭐 지금 조금씩 이게 좋아지고 있대요. 지금 우리 인천에는 뭐 두 분밖에 없죠. 네. 김상현 의원하고 이제 그 강화 두 분밖에 없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박종진 이분이 앵커잖아요. 네. 인천의 그 서구 하나 늘었는데 갑을병이 있을 거예요. 서구의 그 어린데 이분이 원래 인지도가 있는 데다가 중요한 게 민주당 후보 이용우 이자는 그 사퇴에 때문에 지금 서울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아, 이용우에 대해서? 예. 왜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용우가 이제 그 네. 주로 이제 노동사건 이런 거 많이 한 민주화 이런 데 변호사인데 로스쿨 온. 근데 10년 동안에 사건이 15건 했다고 선임서를 낸 거예요. 10년 동안에 15건. 근데 이번에 후보 등록하면서 갑자기 500건의 선임서를 낸 이게 이용우입니다. 아, 그자구나. 예. 그 선임계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건을 제가 맡으면 예. 먼저 이제 그 상담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 변협에 가면 10,000원짜리 인지가 있어요. 10,000원짜리. 그 인지를 그 계약 선임서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돼요. 몇 건 했다. 그럼 세금도 이게 신고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게 인지가 붙어 있어야 돼. 변협을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종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임계를 안 낸 말은 게 변협에 볼 때는 인지값도 줄지만 탈세거든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임계를 안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로 이제 정관들이 뭐 전화 한 통화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죠. 친구한테 야, 이 좀 봐주라. 아하. 그러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전화별로. 돈은 엄청 많이 벌겠네. 그런 게 더 비싸죠. 전화까지. 그렇지 않아요. 선임계 내는 거는 500만 원 받는데 선임계 안 내면 5천만 원 받습니다. 친해야 되죠. 정관들. 따라서 아마 이게 이용우 변호사는 변협에서 징계 개시라는 게 이제 징계 조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지금 원래는 저는 후보 사퇴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근데 끝까지 이제 버티는 거죠. 민주당이 계속 완주 이제는 이제 뭐 세종갑에는 잘랐잖아. 이영선 변호사. 예. 그게 아마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제는 이제 끝까지 갈 겁니다. 양문석이든 누구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아마 저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원래도 박종진이가 엇비슷했거든요. 이용우. 예. 그렇구나. 이런 게 틀리기 근데 때문에 어떻게 500건이나 그걸 수임을 감추고 있었을까? 이종근도 이제 6개월에 이종근도 130건 했는데 500건을 이게 저는 뭐가 뭔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조사를 해봐야지 이제. 이건 이제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수임료를 안 냈으니까. 세금이 5년 동안에 1,000얼마 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안 낸 거죠. 이 500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됩니까? 대략. 500건? 예. 보통 그냥 교산해 보시면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받아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건당. 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게 그러면 억 단위로는 돈을 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변호사들이 납득이 안 되는 어떻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10년에 15건 했는데 근데 500건을 위임장을 동시에 낸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그 탈세도요. 예.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이 확 달라지죠. 그럼요. 예. 액수가 이제 그 포탈액이 예. 1년에 5억이 넘으면 이제 특가법으로 가죠. 5억이 넘으면 1년에. 특정 가중 처벌. 예. 예. 그럴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그럴까요? 어. 본인은 이제 뭐 펄쩍펄쩍 뛰는데 네. 해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해명을 해야지요. 전부 이 좌파들은 양문석도 그러잖아. 언론 징벌적 배상하겠다고. 걔들 왜 펄쩍 뛰지 자꾸? 그러니까요. 소명을 해야지. 자꾸 이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인천에 저는 상당히 그 희망이 보이고 역시 이제 그 뭐 원희룡만 이기면 인천도 거의 우리가 석권할 거긴 한데. 아니 원희룡이 이길 것 같으니까 저 이재명이가 저 지원 유세도 취소하고 개항으로 잽싸게 쪼르르 달려갔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하여튼 이 중요한 게 서구에서부터 상당히 그 호재가 그래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서울의 박종진, 예. 쾌도남마의 박종진, 예. 예, 박종진한.
자, 그다음에 원희룡 이어서 이제 네. 그 원희룡은 이제 그 저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론조사가요. 네네. 크게 보면 이게 오차범위 내에서 한 4, 5% 근접한 게 쫙 놓은 게 있고 몇 개가 또 이게 어떤 거는 또 10% 이상 차이 난 것도 이게 쭉 있고 네네. 이것만 보면 이게 여론조사가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고 네네.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 민심 아니겠습니까? 바닥. 아마 이제 원희룡 후보가 삼총사가 달립니다. 이천수. 그다음에 음홍길. 이분들이 날마다 이게 밑바닥을 계속 돌면서 한 표 한 표 이게 딱딱 확실하게 우리 표로 긁어 모으거든요. 이런 게 여론이 안 잡힙니다. 뭐 저는 여론에 잡힌 것도 오차범위 내지만 여론에 안 잡히는 걸로 본다면 거의 지금도 이게 1, 2% 박빙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원희룡 박사님 아니 원희룡이 이기죠. 그렇습니까? 예, 그건 지난번에 제가 개항을 갔다 와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냥 제가 개항을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건 뭐지? 인천만 해도요.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이게 이 신도시의 어떤 그 외관을 딱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개항을 갔는데 80년대 시골 마을 온 것 같은 거야. 이거 개항 주민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그동안 송영길이하고 이재명이가 뭐 수십 년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왔잖아요. 그 사이에 한 30년 동안 그냥 서 있었어. 예. 그래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주로 그게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그 인프라 구축이에요. 교통. 거의 이게 이 섬처럼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희룡 같은 사람이 가서 일을 제대로 해야 비로소 확 바뀌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있었기 때문에 원희룡이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로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원희룡이 딱 그 맞춤한 지역에 간 거야. 예, 원희룡한테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지역이야. 그리고 원희룡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교통 문제나 재개발, 재건축 문제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딱 맞는 지역구에 원희룡이 잘 갔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 막 이 수십 년간 파란색만 찍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적대적이야. 그 이천수한테 막 폭행하고 협박하는 게 그 분위기를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그 왜 서부 영화에 보면 악당들이 장악한 그 마을 있잖아. 실제로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입을 잘 못 열고 다니고 그런데 짠하고 나타나잖아. 악당들 다 처치하잖아. 예? 그런 장면이 연상된다니까. 저도 이제 그 개항에 2번 갔다 왔는데요. 한 번은 이제 경인여대 특강을 가서 개항을 둘러봤고요. 네. 한 번은 이제 누가 상을 당해서 조문을 그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조금 이게 뭐 서울 수도권 치고는 이제 좀 낙후돼서 개발이 필요한 건 맞고. 네네. 근데 그 공약이 원희룡은 제대로 공약을 하는데 네. 이재명이는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뭐 김포광을 옮긴다더니 또 이번에 빼버리더라고요. 그 공약도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번에 원희룡이 이기면요. 네. 지금 이제 대권 잠룡이라 그러잖아요. 잠룡. 네. 근데 이번에 이기면 완전히 대권 주자 하늘로 나르는 비룡. 그렇죠. 나르는 용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원비룡. 비룡 형님 꼭 이겨서 이게 잠룡에서 비룡으로 완전히 성천하는 하늘로 네. 이런 데 대권주자라고 특수는 이게 저는 필요하고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한다. 한 번도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남 탓을 안 해요. 그냥 네. 묵묵하게 개항 주민만 바라보고 선거운동하는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운동에 이렇게 봅니다. 자, 원희룡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 누가 어디로 갈까요? 역시 이제 저는 3대 벨트가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그다음에 수원성 이래 보기 때문에 네네. 수원이
정, 수원 가벌병정할 때 이수정 교수하고요. 여기 민주당이 김준혁 네네. 이자가 받았는데 먼저 근데 이수정 교수부터 좀 이게 변호를 하면 네. 이분이 뭐 아파트가 뭐 서울에 몇 채고 하는데 이거 남편이 배우자입니다. 상속받은 거예요. 본인이 투기할 상기 아파트 채가 많다고 이게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경위를 봐야죠. 네네. 따라서 이제 그 부분 투기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고 투기할 사람은 아니지. 아, 그럼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대파 가지고 이게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대파 값도 모른다 875원 얼마나 이게 가짜뉴스 했습니까? 네. 근데 앞에 그 뒤를 다 보면 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값 3, 4천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지원금액가 800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좌파들이 그걸 잘라서 공격했잖아요. 이걸 이제 이수정 교수가 방어를 좀 해주려 하다가 본인도 앞뒤에 팩트 체크가 좀 부족해서 한 단을 한 뿌리로 그거는 사과했어요. 그거는 이제 단순한 착오죠. 그걸 가지고 막 좌파들이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그건 단순 착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김준혁 상대 후보는 아까 박사님이 뭐 잘 말씀드렸는데 김준혁도 저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양문석하고 김준혁은 대형 사고 친다 이랬는데 옛날에도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최태민 목사가 여고생을 끼고 이게 그 뭐 술 먹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하면 정유라 씨가 이게 고소한다 그랬는데 이런 게 있었고 네네. 이번에는 이제 그 김용민이라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 미국의 국무장관 라이스를 강간해야 된다. 이게 김용민이거든요. 여기 TV 나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와 잠깐 종군 위안부 있잖아요. 위안부하고 섹스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인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선생을 했잖아. 심지어 초등학생하고도 했을 것이다. 이거 보고 완전 피가 거꾸로 솟는 이 김준혁이 이 보통 사람이 그럼 뭐 아까 박사님 말한 뭐 화성이 뭐 풍수지리적으로 여성의 젖가슴 유도 이거는 그렇다 치고 박정희 대통령을 초등학생으로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김복동 할머니하고 방송하면 위안부하고 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네. 뭐 워낙 지저분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제 옮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옮기지를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김준혁이라는 이 자는 정말 국민적 심판을 해야 된다. 이 자가 이게 이재명 집주에 뭐 소나무가 있어서 소나무 전기로 뭐 된다. 그다음에 정조가 이재명이 보낸 편지 있잖아요. 이런데 그 완전히 명배천가를 부르는 아부 이걸로 그냥 공천이 됐는데 그때 박광원 원내대표가 20% 감점을 당한 거예요. 원내대표가 감점 말이 됩니까? 그러고도 세 표 차로 겨우 이긴 경선에 이런 자죠. 예, 이 박광훈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딸 중에 하나를 내보낸 게 김준혁이죠. 그런데 이 자가 아주 천박하고 더러운 그런 입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 이수정 교수가 힘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 이수정 후보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경기도의 남양주 이 지역도 워낙 중요하죠. 네. 남양도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워낙 우리가 이제 그 뭐 7석밖에 없으니까 탈환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재보고요. 재보고 이제 만약에 그 뭐 한 명만 딱 떨어뜨린다면 저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면 서 변호사 당신이 한 명만 민주당 후보를 딱 떨어뜨리게 그런 힘을 준다면 저는 한 명을 꼽는다면 바로 이제 김용민입니다. 이 자가 우리 법조인이 볼 때는 가장 법치를 훼손하는 무너뜨리는 이런 게 위험한 자다. 옛날에 이 자는 이제 조국 퀴즈입니다. 조국 퀴즈로서 실제 그 서울대 그 서울시 간첩 사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변론하면서 좌파 쪽에서 나왔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실제 그 철험회를 주도하면서 반 법치적인 악법들을 이렇게 거의 주도했고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가서 이게 장외에서 윤석열 탄핵해라. 제일 먼저 집회 촛불 집회 나갔던 자가 이제 김용민입니다. 네. 이 자가 법조인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한 명만 떨어뜨린다면 김용민을 떨어뜨려야 된다. 국회 물을 흐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이 조광한 후보에 대해서도 좀
조광한 후보도 이제 참 이게 아까 기술용사를 했는데 네네. 아마 이제 고생도 많이 했죠. 가장 이재명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맞서가지고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던 이런 분이죠. 네. 남양주 시장할 때 계곡 정비 사업부터 본인이 다 했는데 이재명이 이게 공약 뭐 이게 원조처럼 했고 그다음에 얼마나 감사를 해가지고 커피 그 있잖아요. 이런 커피인데 그 주는 그 티켓 이런 것까지도 이게 감사를 다 해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마 근데 이재명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시장 시절에 가장 선명하게 투쟁한 이재명 킬러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이게 상당히 억울한 일로 좀 이제 그 재판을 받았다가 대통령이 사면으로 나와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이런 분입니다. 네. 상당히 그 인지도나 남양주에서 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김용민을 잡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조광안이 그 이재명이랑 그 완전히 맞짱 떴던 거를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사부 처리 감옥도 잠깐 갔다 왔죠. 예. 이재명이랑 싸우려면 그 정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남양주 시장을 했기 때문에 남양주에 전략적으로 배치가 된 거지만 저는 조광안이 개항을로 가서 이재명 잡겠다고 했어도 아주 큰 사건이 됐을 수 있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 아, 이재명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네. 예, 조광안이. 예. 하여튼 남양주 병입니다. 가불병의 병. 예, 조광안 후보. 자, 또 다음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양문석. 안산이요. 예. 안산이 이제 그 김남국을 배출한 지역인데 좀 그건 부끄러워야 됩니다. 김남국이 지금도 이게 코인 다 들고 있더만요. 네. 근데 안산이 4개에서 하나 줄었을 거예요. 3개로 이제 네, 바뀔 세 거예요. 개로 줄었어요. 예. 거기에 안산 갑에 양문석이가 워낙 근데 많이 해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석이가 이제 어제 잠적했다고 하다가 저녁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게 또 뭐 김건희 여사가 또 떠들면서 네. 네. 언론 탓을 해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 징벌적 배상 언론을 손보겠다. 야, 이게 뭐 반성하는 게 아니고 이쪽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공격하면서 오히려 이제 언론 탓하는 거죠. 아주 저는 양문석이가 이제 그 제가 뭐랬냐면 방송에서 양문석이가 사퇴하면 한석이 날아가고 양문석이 버티면 30석이 날아간다. 지금 양문석이 사퇴 안 하고 구세어라 양문석 제가 많이 그랬어요. 양문석이 사퇴하면 한석이 날아가요. 근데 양문석이 버티면 30석이 날아간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요. 언론 탓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게 양문석이 딸 있잖아. 딸이 이제 뭐 사업을 사업하겠어요. 저는 그 대구의 수성 새마을금고에 그만뒀지만 그 내 통장가 있다 보거든요. 네네. 안 그러고 이게 현정 실수하고 11억 사업자 대출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이 사업을 안 하고 이게 6개월 뒤에 대학생이 캐나다 나가잖아. 나가면서 이게 글을 쭉 올려놨는데 이 글이요. 이 글을 보고 막 청년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 딸도 그랬지 아들하고. 뭐라고 써놨냐. 나는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 이러면서 청년들이 이거야말로 가슴을 후벼파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양문석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버티면 엄청난 악재다. 그래요. 예. 저쪽에 우리 쪽에 이종섭 대사하고 황상무 대 고생했잖아요. 저는 저쪽에는 2명만 꼽으라면 양문석과 그다음에 박은정입니다. 이종근 부인 비례 1번 있잖아요. 조국당. 이 2명은 여파가 총선 날까지 결정적으로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예. 용인. 이 지역도 왜 중요하냐면 용인이 4개입니다. 안산이 3개인데 용인이 그렇죠. 예. 4개 갑을병정. 네. 그런데 4군데 다 상당히 그 후보가 좋습니다. 바로 갑의 그 이원모 이분은 이제 대통령이 중매를 쓸 정도로 대통령이 접근하면서 힘이 있는 이런 데 그 후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용인을 2번이나 그 민생 투어나 실제 그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만큼 반도체 전문가이면서 진심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우리 반도체가 우리 미래 먹거리입니다. 네네.
거기에 대규모 용인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걸 하려면 이상일 위원장하고 더불어서 대통령하고 하려면 이게 힘 있는 여당 후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원모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 문제는 상대가 문제예요. 이상식 상대가 이제 부산경찰청장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고속 승진했어요. 근데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화랑을 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화랑에 뭐 법인이나 이게 보증금이나 실체가 없어요. 근데 화랑을 하는데 지금 2건으로 고발당했어요. 2건. 그 저기 사기. 예. 예. 하나는 이제 사기 혐의로. 그림을 팔아달라고 이우한 그림을 10여 개 팔아달라고 1억 2천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림이 위작으로 판명났다. 이거 하나 고발당했고. 네. 그다음에 그림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것도 위작이다. 이래가지고 2건으로 고발당했고. 그다음에 재산이요. 부인 재산이 49억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림값이 올랐다 했잖아. 근데 재밌는 게 4년 전에도 출마했잖아, 대구에. 그때 그림이 한 점이야. 지금은 14점이에요. 그림이 한 점밖에 없는데 그림값이 올라서 49억이 늘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재산. 그림이 똑같이 14점 있다가 그림값이 3, 4배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림이 한 점밖에 없었어. 이번에 14점이야. 어이구.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많이 벌었네. 근데 뭐 워낙 고소도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겠어요. 예. 그 지역입니다. 예. 용인. 예. 용인 이원모 후보입니다. 예. 자, 다음은. 그다음에 아까 친구 신범철 네. 박사님도 뭐 워낙 동생이겠지만 네. 천안갑의 신범철 이분은 이게 왜 중요하냐? 예. 바로 근데 문진석 이분이 1심 선고가 났습니다. 농지법으로 계속 재판하고 있었는데 네네. 와 부부가 다 한데 벌금이 부부가 다 유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벌금 200만 원씩. 예. 예, 각각. 근데 이 얼마나 재판 도중에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 예. 뭐 자기가 벽시를 뿌린데 많이 뭐 전부 게 판사가 다 거짓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농지법으로 2개가요. 부부가 다 근데 1심 유죄가 나왔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2번째는 문진석이가 이게 돈이 많아요. 근데 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주식이 자기가 근데 그 50몇 억 신고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특수관계자 자녀 같아 가족 네네. 59억을 빌려주고 그중에 42억을 대손 충당금으로 이 말하기에 편법 상속이나 정리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 비상장애. 이런 데 여러 억이 있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철 천안갑 지역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그 부산의 북구을 네. 박성훈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낙동강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한데 천군만마가 투입된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는 해운대나 다른 지역으로 부산진 갑이나 다른 지역에 하려 하다가 네. 제일 에이스입니다. 부산 부시장도 하고 인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진짜 험지 부산 북구 을에 투입한 거예요. 신설 지역구죠. 네네. 근데 거기에 갑의 서병수 시장인데 서병수 시장이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재수 잡으려고. 네. 근데 그 옆에 을에 박성훈 이분이 민주당의 구청장 정명희 여성이거든요. 네. 이쪽이 압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기면 부산 북구 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나아가서는 낙동강 전투에 큰 힘이 된다. 박성훈 이래서 이게 성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야, 어제부터 이제 그 분위기가 좀 탑니다. 어제 갤럽에서 국민의힘이 3% 계속 조금씩 빠지다가 3%인데 이거 올라가지고 민주당과는 오차범위 바뀌고요. 네네. 뭐 조국당하고 민주당 합친 건 똑같은데 국민의힘이 3% 올랐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완전히 충청도 옮긴다. 충청도 민심이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가버리고 네.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하고 PMI 여론조사를 제대로 이제 그 응답률 50% 해봤더니 네. 윤희숙도 전현희를 앞서고 있고 김원혜도 이제 그 분당에서 김병훈을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선거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악재가 없어요. 저쪽은 이게 박은정, 양문석부터 대형 악재가 공영훈까지 네. 파생해 네네. 쌓이고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보야. 문제는 투표율이야. 투표율이야. 이제는 이제 희망을 갖고 반드시 비례 누굴 찍든 간에 지역구는 무조건 2번으로 투표 꼭 하러 가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한 법보다 주목. 오늘은 서정욱이 주목하는
지역구 후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